자, 이차함수가 아까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차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할 때 난 제일 먼저 얘를 본다. 그 다음에 얘로 변형한다. 그래서 꼭지점을 확인해. 이걸 만났을 때 이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일단 처음에 연습을 한 거야. 난 이차함수를 만났을 때 저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지라고 할 때 빠르게 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A의 부호가 뭐지? 꼭지점은 뭐지? 절편은 뭐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하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는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겠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변형해서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고민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얘는 한계가 뭐냐면 모든 이차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이 형태는 사실은 x절편이 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차함수를 그려보면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x축과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차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지는 않아. 알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다 얘가 그려지는 건 아니야. 다 이 형태를 다 쓰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녀석들은 알고 있어요. 꼭지점만 가지고 이차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구나.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그럼 볼게.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야. A는 뭐 1, 2, 3, 4 음수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먼저 얘를 그려보자. 얘는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 1 집어넣으면 y가 0이고 2 집어넣으면 y가 0이니까 알고 보면 얘는 x 절편을 가리켜주는 정보였던 거야. 옛날에 이런 얘기했던 건 2차 방정식에서 하나의 근은 하나의 인수다 막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얘가 y는 0일 때 x는 1, x는 2 근이란 말이야. y가 0일 때 근이 1이니까 이게 x 절편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만약에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A의 부호와 절편을 가지고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아는 거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x절편이 1하고 2면 축이 얼마일까라는 건 알아야 되거든. 축이 얼마일까? 그치? 이 가운데에 축이 있겠다라는 건 알아야 돼. 왜냐면 대칭성이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요 가운데 있겠지. 축은 그럼 2분의 3이 되겠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y좌표는 2분의 3을 넣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고.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자, A는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어. A가 있으면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건 거니까 지금은 절편만 가지고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길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A를 1로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두 번째, y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얘는 두 가지로 보이거든. 하나는 꼭지점이 얼마야? 0콤마야? 꼭지점이 1콤마야. 꼭지점으로도 이 그래프가 보이기도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로도 보여야 돼 얘가. x절편이 1 그리고 실제로 y는 0이라고 할 때 이게 중근이잖아. 중근이니까 x가 접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다 읽어줘야 돼. 얘는 1,0이 꼭지점이구나. 얘는 x절편이 1, 중근이구나. y를 0 넣었을 때 x는 1이 중근이 된다. 두 가지를 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축에 접한다. 이 선생님은 이거 두 가지로 얘기했다. 1,0이 꼭지점이다. 꼭지점에 y절표가 0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x절편이 하나야. 근데 이걸 선생님은 y는 0 넣었을 때 중근이라고 이해한 거야 지금. 이해되겠지? 자 다음 또 있어?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a가 양수면 아볼이고 a가 음수면 위볼이겠지. x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말 그대로 x가 만나는 점이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해되겠지. 요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제로 뭐가 될까? y는 0 넣고 풀면 허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올 때가 이 그래프를 의미한다. 허근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거짓 근이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니까 y에다 0 넣고 풀어보면 근의 공식을 써보면 허근이 나와. 그럴 때 2차 함수는 x과의 교점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자, 4번은 이제 뭐냐? 라고 하면 4번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니야. 이 녀석을 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자, 이 친구를 이제 근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능령하고 만들어서 인수분해 하던가 아니면 근의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찾으면 돼. 알겠지? 이거는 이제 A, B, C가 주어지면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A 땡겨놓고 얘가 0이 된 X를 찾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 허근이면 지금은 안 할 거야. 허근이면 그냥 X편이 없다로 갈 거고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되고 중근이 나오면 제곱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내면 돼. 알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능력 만들고 근의 공식 쓰면 돼. 근데 너희들이 아마 능력 만들고 근의 공식 쓰는 것까지는 거의 없을 거야. 대부분 그냥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절편이 딱 얘는 나 절편이 얼마야라고 가르쳐주는 문제들이 많아. 굳이 근의 공식을 써서 절편을 숨겨놓는 애들은 별로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러면 절편이 알파고 베타고 A가 양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내가 읽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축은 가운데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해되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뒤쪽 봐봐. 자, 뒤쪽을 보면 이게 다야. 너희들이 2차 함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랑 인수분해하는 거. 사실 2차식을 너희들이 인수분해하는 거랑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건 이미 2차 방정식에서 다 배웠어. 그치? 그걸 여전히 2차 함수에서는 중요하게 쓰고 있는 거고. 자, 이제 2차 함수 만들기. 요거는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거 대답이 되는 경우라기보다 질문 자체의 대답이라긴 경우보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얘가 가르쳐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능해서 그래. 꼭점을 가르쳐주면 이렇게 식을 만들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문제 푸는 게 가능하거든. 그럼 만약에 꼭지점을 가르쳐줘. 꼭지점이 만약에 2,1인 2차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 줄 알아야 돼. 꼭점이 2,1이면 얼마가 될까? y는 이렇게 만들면 돼. 그냥 꼭점이 2,1인 2차 함수는 이렇게 만들면 돼. 이해됐어? 그러면 꼭지점이 P, Q면 얼마가 됩니까? 꼭지점이 P, Q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치? 특별한 거 없다 그냥. 그치? 가르쳐주면 이 녀석을 쓸 수 있는 식을 나는 빠르게 선택하면 돼. 두 번째, X절편을 알아. X절편이 1하고 2야.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Y는 이렇게 빨리 만들면 돼. X절편 왜 가르쳐줬어? 쓰라고 가르쳐주는 거. 이렇게 식 만들면 돼. 만약에 X절편이 하나야. 하나면 하나만 쓰면 되지. 하나는 몰라. 모르니까 뭐라고 쓸까? K 쓸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를 때 K 쓰면 돼. 알겠지? 근데 가끔 X절편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게 알고 보면은 이 참수가 X절편이 하나인 경우는 접할 수밖에 없잖아. 두 개, 하나, 없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접하는 경우니까 그때는 완전 제곱으로 식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이해되겠어? X절편이 없으면 이렇게 못 만들어. 나중에 복수를 배우고 나서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너희들이 할 줄 알면 X절편이 두 개면 이렇게 중근이면 제곱 하나만 알면 하나만 인수. 이해되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X절편은 인수를 가르쳐주는 거구나. 그리고 꼭지점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르쳐주는 거구나. 이 두 가지 구조를 나는 이제
얘가 가르쳐 준 걸 보고 선택해서 쓰면 되겠구나를 너희들이 잘 해주면 된다.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3번. 3번은 그냥 그래프 위에 세 점이 등장하면 어떤 걸 가지고 풀어도 돼. 그래프 위에 세 점이 나오면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여기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렇지?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어쨌든 나는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뭐 세 점을 대입해서 풀 건데 어떤 게 제일 식을 대입하고 푸는 게 결과적으로 좋냐라고 하면 이게 제일 쉬워. 세 점을 대입해보면 요거는 이제 세 점 대입해보면 막 전개하고 귀찮아. 얘도 세 점을 대입해보면 전개하고 이래야 돼서 귀찮아. 얘는 전개가 된 거니까 대입만 하면 문제를 풀면 이해되겠지. 그래서 3번 그래프 위에 세 점이 등장할 때는 이걸 선택하는 건데 이거를 선택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 대부분 다 뭐 가르쳐줘? 꼭지점을 가르쳐준던가 절편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너희들이 보고 식을 만들 때 쓰면 돼. 어떤 친구들 가끔 이래. 2,0, 3,0, 1,1을 지나는 이차함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x절편이 2하고 3인 거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절편이 2고 x절편이 3이니까 이걸 만들고 1,1 대입해서 a를 찾는 거야. 이 세 점을 여기다 대입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x절편을 못 알아본 거야.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지? x절편을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보면 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얘를 선택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거 x절편 가르쳐줬네. 이거 꼭지점 가르쳐줬네. 그 두 가지는 이런 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세 점을 가르쳐줬으면 그냥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특별한 점이 아니면 그냥 이 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특별한 점을 2차 함수는 사용할 줄 알아요. 되겠어? 그걸 잘 문제 풀 때 이용하자. 2차 함수가 센으로는 2단원이지